미국에서 한국처럼 어깨가 아프다고 바로 정형외과를 가거나 아침에 일어났더니 코가 좀 맹맹하다고 이비인후과를 간다면 자칫하면 자기한테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서 오늘 미국 시스템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님께서도 한국 시스템과 미국 시스템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어깨가 아파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고 뭐를 하라고 한다는데 아는 사람이 그냥 소염제만 먹고 나았다. 그래서 그 약을 먹는 게 어떠냐라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이야기를 꺼려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좀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서 말이 좀 길어질 수 있는 것 양해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가 조금 아프다고 이비인후과, 관절이 조금 아프다고 정형외과를 가면 안 된다는 말의 의미는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다른 건데요. 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미국과 한국 의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이외에 다른 이야기들도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같은 것은 의대입니다. 의대를 다 졸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의 과정으로 인턴과 레지던트를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한국에서는 인턴을 하면 모든 과를 다 한 번씩 돌지만 미국에서는 의대 다닐 때 벌써 모든 과를 돌고 신경과 같은 경우는 1년 차를 내과를 보내기도 하고요. 피부과 전공의도 1년 차를 내과를 돌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과 의사인 경우에는 인턴도 내과 그리고 나머지 레지던트 기간도 내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 드라마를 보더라도 특정한 전문의들이 환자가 응급실로 오면 그게 무슨 흉부외과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바로 흉부외과가 입원을 시켜서 환자를 치료를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흉부외과면 흉부외과, 심장의 수술만 하는 과로서 흉부외과가 필요하다면 응급실에서 흉부외과 전문의를 불러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될지, 하루 있다 수술을 해야 될지 그 바로 봐달라고는 하지만 그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면 흉부외과 의사가 입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과 의사가 입원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과 의사가 입원을 시키고 그 내과 의사가 다시 흉부외과에게 컨설트를 요청을 해서 그 흉부외과가 수술에 대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술하기에 앞서 당뇨가 조절되고 혈압이 조절되고 다른 심장에 다른 문제가 있다든지 콩팥에 문제가 있다든지 환자의 마취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내과 의사가 모두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과 레지던트를 하게 되면 외과와 흉부외과와 신경외과의 하는 수술들을 다 겪게 되고 직접 수술방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 수술의 문제점이 뭐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외과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때는 그 신경외과든 흉부외과든 그 의사가 해결을 하지만 그게 2차적으로 수술이 아닌 다른 문제로 변형이 된다면 내과 의사가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팔이 부러져서 온다면 그래서 입원을 한다면 미국에서는 정형외과 의사가 입원을 시키지 않고 내과 의사가 입원을 시킨 다음에 정형외과를 부르게 됩니다. 왜 그 시스템이 됐냐? 정형외과는 수술만 하는 과로 전문의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일을 내과에서 다 해주게 되는 겁니다. 뭐 수술 전에 물을 먹지 마라, 수술 전에 심전도도 하고 폐사진도 찍고 마취를 하면 문제가 없을지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내과 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의사는 수술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수술 이외에 다른 것들은 내과에서 다 도맡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합병증도 내과에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물론 외과적인 합병증이 생기면 그 외과가 다시 하지만 내과적인 합병증, 수술로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합병증은 내과 의사가 도맡아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수술하는 사람들의 전문 인력을 정말로 전문적으로만 쓰게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각자의 책임이 다른 거고, 팔이 부러져서 오신 분들도 당뇨가 엄청나게 심하면 수술을 한 후에 상처가 아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당뇨를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내과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과가 입원을 시켜서 하고 나중에 뒤처리를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에서는 내가 흉부외과 의사로 레지던트를 했다. 그러면 흉부외과 전문의를 했으니까 심장 수술하는 걸 다 배운 후에 레지던트가 끝나면 갈 수 있는 곳이 한국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학병원에 남거나 굉장히 큰 종합병원에 남거나 해야지만 그런 심장 수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흉부외과 의사가 배출이 돼도 갈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 해마다 흉부외과 교수 자리가 2개씩 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한국의 의료 사태가 된 것도 뭐 여러 가지 다른 복잡한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바이탈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실컷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대학병원에서 뺑뺑이를 돌았는데 나중에 졸업을 한 다음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업을 하면 감기 환자나 피부 미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 상황을 왜 만들었느냐? 그게 이제 두 번째 미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차이인데요. 자,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를 해서 머리를 열어서 뇌수술을 하거나 심장을 열어서 심장 수술을 하는 흉부외과 의사가 레지던트를 끝나면 한국처럼 대학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종합병원에 있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의사가 그냥 개업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개업을 하면 큰 병원에서 일을 못하지만 미국은 오픈 병원이라고 해서 LA에 뭐 시더사이나이나 굿사마리탄 하스피tal 아니면 뭐 세븐데이 어드벤티스트 병원이라든지 그런 큰 병원들이 있는데요. 그 큰 병원들은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와 기사들 그리고 다른 직원들만 고용을 하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후에 의사들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고 해서 각각이 그냥 개업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대학병원급의 설비가 돼 있는 곳에서 개업이가 자기의 오피스가 따로 있지만 병원에 들어가서 MRI를 찍는다든지 CT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가슴을 열어서 심장 수술을 한다든지 뇌를 열어서 뇌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개업이가 그 큰 병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자기는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수술이 다 끝나고 다 외래로 보는 것은 자기 오피스로 와서 외래로 보게 되는 그런 스트럭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지던트 때도 정형외과는 수술만 하고 이비인후과도 코나 구강이나 귀에 대한 수술을 하는 의사가 되는 거지 경증인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코가 맹맹해서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알러지가 심하거나 여기에 염증이 있을 때는 내과에서 다 처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학병원에서도 내과가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됐을 때 내과 의사가 이거는 약으로 되진 않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라고 해서 이비인후과를 보내거나 신경외과를 보내거나 흉부외과를 보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과 전문의들은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해서 합병증 예를 들어서 봉합을 한 데가 터져가지고 피가 난다든지 하는 외과적인 문제는
외과 의사가 해주고, 수술을 하고 나서 이분이 깨어나지 않는다, 뭐 마취가 어떻게, 그러면 내과 의사가 계속해서 이 환자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외과 의사는 봉합을 한데 터졌거나 이런 것들, 외과적인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개업을 해서도 계속 그 시스템이 미국에서는 연결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개업을 하는 순간 그런 거는 아무것도 못하고 흉부외과면 솔직히 가슴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외래에서, 오피스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비인후과도 대학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을 배웠지만 이비인후과인 경우도 감기 환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걸 다 내과에서 하고, 이비인후과는 정말로 수술에 대한 그런 거를 하는 과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 환자분들도 이 한국 시스템만 생각하시고 전화가 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코가 맹맹하니까 이비인후과를 보내주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깨가 좀 뻑적지근하니까 정형외과를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정말로 주치의가 고지고대로 보내주게 된다면 정형외과 의사가 봤을 때는 벌써 내과 의사가 이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환자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수술 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환자는 그냥 뻑적지근하게 갔는데 수술 준비를 하는 검사를 하게 되죠. 왜냐? 미국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갔는데, 그래서 의사를 어렵게 봤더니 정형외과 의사가 딱 보더니 이걸 왜 나한테 왔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거나, 보고 필요 없다, 그냥 주치의한테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을 겪게 되면 환자들은 미국 시스템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의사들이 예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형외과는 자기도 수술하는데 굉장히 바쁜데 수술할 것도 아닌 사람이 하루 뻑적지근하다고 자기를 온다면 미국 의사가 되면 이해를 못하죠.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장난치러 왔냐, 나의 시간을 왜 허비를 하게 만들었냐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화를 내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일하는 LA의 한인타운에서는 이제 한국 전문의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 정서를 알아서 그런 환자를 보내더라도 그냥 물리치료 하세요, 아니면 스트레칭 하세요 하고 끝내기도 하지만, 간혹가다 한국 의사가 없거나 할 때 외국 의사를 보거나, 아니면 환자가 한국 의사를 못 믿겠다 해서 미국 의사를 보게 되면 미국 의사는 당연히 수술을 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환자를 보니 이거 전혀 수술할 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정말로 성격이 안 좋은 의사는 당신 주치의 누구냐, 그 주치의 의대 나왔냐, 의사 맞냐 라고 말할 정도로 황당해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치의 입장에서는 많은 한국 분들이 모든 거를 전문의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픈데 정형외과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주치의 입장에서는 환자를 못 가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자의 요구를 거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환자가 정형외과를 나는 꼭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정말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행히도 한국분을 보내면 한국 사람의 정서상 이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환자가 미국 사람을 본다든지 혼자 가서 본다든지 하면, 그리고 그 의사가 환자를 대충 보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금전적인 이유로 인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의사를 만나게 된다면 그 의사는 수술로 몰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면 나았을 것을 수술을 해서 더 안 좋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인타운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되게 안타까운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또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의사한테 실컷 갔더니 이놈들이 돈을 벌라고 괜히 해가지고 더 망가뜨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수술한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수술을 해달라고 온 환자입니다. 어떤 경우가 가장 흔하냐면 척추 수술입니다. 허리가 조금 아프다고 정형외과를 보내달라, 그것도 자기는 진짜 전문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척추를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를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딱 보면 아 이거는 수술할 게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환자가 거기서 더 나가서 약간 화를 내면서 자기는 가고 싶으니까 꼭 보내달라. MRI도 찍어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고 그럼 MRI를 찍고 가게 되거나 하는데요. 한인타운에 척추 전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한국말 하시는 분은. 자, 그분은 정서를 알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안 하는데 간혹가다 한인 교포들 중에서 한국 의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미국 사람 보겠다. 그러면은 보내는 내과 전문의도 굉장히 꺼려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가야 될 사람이 아닌데 그렇지만 법적으로 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막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준다면 그러면 그 의사가 특히 척추 같은 경우는 MRI를 보고 수술을 하는 것보다 환자의 상태가 너무 아프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환자의 증상이 심하면 수술을 하는 건데 또 그런 환자들이 또 척추 정형외과 의사를 봤을 때 정확하게 잘 보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만 아프다고 하면 대충 봐준다는 오해를 하고 굉장히 많이 아프다라고 과장되게 말을 하다가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를 꽤 많이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환자분 중에 그렇게 하신 분이 한 분 있었지만 제가 지금 케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를 만나기 전에 그런 식으로 잘못해서 수술을 하신 분은 꽤 있고요. 그리고 한 분은 내가 정말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무시를 하고 주치의를 바꿔버리고 수술을 했다가 잘못돼서 하반신 마비가 와서 널싱홈에서 2년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멀쩡하게 걸어 다니셨던 분인데 그분이 또 한국 의사들은 못 믿겠다 해서 본 의사가 다른 나라에서 온 의사를 만났는데 그쪽 동네의 의사들이 좀 과잉 진료를 많이 하는 걸로 소문이 나 있는 의사를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수술을 해서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는데요. 미국에 계신 한인 교포들은 한국 의료 시스템만 자꾸 생각하시다 보니까 미국은 너무 안 좋다. 왜 주치의 제도를 만들어서 그리고 내과 의사들이 자꾸 자기들이 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게 정석이고 한국에서 흉부외과나 신경외과나 이비인후과나 이런 분들이 수술을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과 영역으로 와서 감기 환자도 보고 알러지 환자도 보고 그냥 두통 환자도 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미국과는 거기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내과 의사를 볼 때 어깨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좀 아프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내가 어깨 아프니까 나 정형외과 의사한테 보내주세요. 정형외과 누구누구가 잘 본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환자를 교육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지만 벌써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기를 가겠다는 자기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못 가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안전한 의료 치료를 받으시고 싶다면 자신의 주치의를 만났을 때 자기의 증상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라고 자문을 해야지 나는 코가 맹맹하니까 이비인후과 보내주세요. 이런 식의 요구는 자신에게 위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문제가 솔직히 지금 1년 넘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 사태의 많은 점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제가 한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좀 꺼려했긴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한국에서 바이탈과 의사들이 없다고 국민들은 뭐라고는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자기가 바이탈과를 해도 졸업을 한 후에 갈 병원이 없는데 어떻게 그 바이탈과를 하겠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심장 문제가 있으신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 제일 큰 병원 아니면 둘째 큰 병원도 그런 흉부외과 의사로 레지던트를 끝내고 나서 교수 자리로 들어가야지 자신이 그걸 하는데 교수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큰 대학병원이면 여러 명의 흉부외과 의사를 두고 여러 명의 신경외과 전문의를 둬야 되는데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병원에서 뭐 신경외과 의사가 2명인가 이렇게밖에 없다 보니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병원이라면 신경외과 전문의가 뭐 7, 8명은 최소한 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그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2명이 그걸 핸들을 할 수밖에 없이 자리를 안 만들어주면 갈 데가 없는데, 내가 신경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고 나서 졸업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를 누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개업을 했을 때 자기가 그런 수술을 못한다면 뭐 감기 환자 보는 과를 하는 게 낫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 문제를 제기를 하고 환자는 환자 나름대로 오해를 하거나 해서 환자 자기한테도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교포 여러분들은 의료 시스템이 다르니까 꼭 한국 시스템과 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한인 교포들이 한국 생각을 하고 하다가 환자의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